환승연애포. 지금 짤들이 엄청나게 돌고 거의 밈이 되어가고 있는 성백현님 케이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가로수길에 예쁜 여자들 많아, 이 한마디로 많은 여자분들을 경악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5년이에요. 백현님이 X랑 이별하고 5년 동안 제대로 된 연애를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놈이거나 쓰레기라서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거면 바로 다른 여자 만나서 똑같이 굴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백현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완전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백현님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건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연애가 최소 3배 이상 좋아질 거예요. 상처받거나 힘들어지는 일들도 훨씬 적어질 거고요. 단순히 욕하고 싶은 마음도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백현님이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백현님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거의 연애 지식이 최상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거 그거 뭐 지식이 뭐 필요하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론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상처받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다시 붙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됩니다. 사실 행복한 기분으로 좋은 기분으로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좀 덜 아프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백현님 심리 분석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아플 일, 상처받을 일 90% 이상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백현님 효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저는 백현님을 비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재회 상담만 하루에 5건씩 15년 동안 한 아트라상의 김도윤 상담사입니다. 아트라상에는 10만 건 넘는 이별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5만 명 넘게 상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재회심리학 관점에서 백현이라는 남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럴까? 사람들은 MBTI로 혹은 성격장애로 백현님을 설명하려고 하더라고요. INTJ 종특이다 혹은 나르다. 근데 저는 15년 동안의 상담 경험과 데이터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현님이라는 남자를 이해하려면 기본 정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분 배우 지망생이고 웹드라마 출연 경력이 있습니다. 외모는 사람 취향을 타겠지만 사실 잘생겼죠. 누군가에게는 알파 메일일 거고 턱선, 어깨, 키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격은 완전 내향인입니다. 생각 많고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에요. 이게 뭐 반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의 전 여친으로 등장하는 현지님과의 관계,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백현님이 현지님에게 적극적으로 한 편이었어요. 꽤 어렵게 사귀었고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되게 헌신적인 구애 활동을 했었습니다. 18년도부터 20년도 12월까지 약 2년 연애를 했고 군대 갔을 때는 하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님이 의가사 제대 후에는 현지님이 뒷바라지를 해줬고요. 근데 사소한 것으로 수없이 싸웠대요. 수건 개는 거, 말투, 화장실 청소 이런 걸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님이 이별 편지로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여러 인터뷰들을 보면 2020년 이별하고 난 뒤에 5년간 물론 완벽한 솔로는 아니었겠죠. 소개팅도 하고 다른 사람 만나보려는 시도 자체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백현님의 경우 현지님과의 연애가 워낙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현지님의 프레임이 백현님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걸 반증합니다. 저는 이 점을 정말 중요하게 봤어요. 5년간 제대로 된 연애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백현님이 일부러 나르짓을 하고 여친 깎아내리고 진짜 악의를 가지고 현지님에게 잘 못해오고 그런 빌런 행동들을 해왔다면, 쉽게 말해 진짜 나쁜 놈이면 이별하고 바로 다른 여자, 즉 다른 피해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있었겠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5년 동안 현지님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한 대체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현지님에게 너무 깊이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도저히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백현님의 명짤들, 주요 장면들을 다시 보시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을 볼게요. 현지가 백현에게 물어봅니다. 나 예쁘지? 백현님의 대답은요, 가로수길에 예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와, 진짜 나쁜 놈, 저게 사람이냐, 현지 불쌍하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쇼츠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느꼈었고요. 근데 상담만 15년 하다 보니까 백현같이 말하는 남자들 생각보다 꽤 많이 봐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백현은 개자식이다, 나쁜 놈이다, 본인 여친 같이 깎는 놈이다. 제 심리학으로 해석하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현님은 불안한 겁니다. 앞서 배경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귄 여자예요. 그리고 군대 가면서 매일 편지 쓸 만큼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5년이 지나도 다른 여자로 못 잊을 만큼 너무나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여자. 그만큼 감정 투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현지를 잃을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지는 느낌이 싫고 본인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날까봐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저러는 건 절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백현의 행동을 나쁜 프레임 높이기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 뭐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주관적 가치를 의미해요. 백현님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현지가 너무 예뻐. 다른 남자들이 다 쳐다봐. 내가 지금 이 여자한테 밀리고 있어. 내가 너무 많이 투자해왔는데 현지가 기고만장해질까 봐 무서워. 그래서 본능적으로 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로수길 얘기도 현지가 삐지거나 싫은 티를 내면 이렇게 아마 반박이 들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한 거 팩트긴 하잖아. 가로수길에 예쁜 사람들 많은 거 사실이잖아. 이렇게 속으로 계속 반박의 마음이 들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티라서 저렇다 라며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나 예쁘지? 이 말은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은 남자 입장에서 사실은 1점짜리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면 여자친구의 귀여운 애교잖아요. 근데 백현님은 마치 10점짜리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자존감이나 연애 자존감, 즉 내적 프레임을 파악할 때 얼마나 잘 긁히냐, 얼마나 반응적인가를 보라고 내담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님의 이렇게 1점짜리 스트레스에 과민 반응하는 걸 저는 반응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1점에서 3점짜리 스트레스에도 10점처럼 반응하는 사람, 즉 연애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내면에는 불안감이 매우 크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해서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말이 10번, 20번, 100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할 때마다 신뢰감이 1점씩 떨어지는 겁니다. 현지님이 결국엔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저 남자가 가치가 높고 나보다 잘나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저 심리가 불안해서 그러는 거구나. 나한테 지기 싫어서 무의식적으로 가치 깎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레임을 높이되 신뢰감을 잃는 행동과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나쁜 프레임 높이기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 갈게요. 타임룸에서 재회 의사를 물었습니다. 백현은 재회 의사 0%라고 했어요. 현지님은요, 반반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현지님이 다른 사람한테 호감 있다고 말하자 백현이 열폭하는 장면입니다. 앞뒤가 다르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것 같다고 화를 내죠. 사람들은 이렇게 악플을 답니다. 백현이 열폭하는 남자다. 유치한 놈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5년 기다린 남자죠. 5년 만에 현지를 만났는데 본인 입장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애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가로수길 얘기할 때 1점짜리 스트레스에 10점짜리 스트레스로 반응하던 남자였죠. 근데 이게 과연 1점짜리 스트레스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최소 7점에서 8점은 되는 스트레스를 아마 백현님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백현은 당연히 10점 이상으로 반응을 했겠죠. 여전히 과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실 헤어진 사이에서 잘 모르겠다는 제 의지가 0%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최소 50%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희 이론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중 모션이라고 부릅니다. 본능과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근데 백현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바로 긁히고 자존심 발동합니다. 뭐야, 나한테는 애매하게 말하더니 다른 남자한테는 호감이 있다고? 앞뒤가 다르네.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건데, 첫째, 미해결 과제. 현지의 애매한 말에 백현은 혼자 온갖 오해와 망상을 시작합니다. 둘째, 내적 프레임의 급락. 연애 자존감이 안 그래도 낮은데 저 말에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세 번째, 자존심 발동.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애써 부정을 하는 겁니다. 나도 절대 제외할 생각 없다. 이렇게 빈말을 하는 거죠. 백현 씨의 심리적 어려움은 뭘까요? 사실 뭐 아니면 돈, 0 아니면 100으로 사랑을 하는 남자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요, 군대에 갔을 때도 매일 편지 쓰고 어렵게 사귈 때까지 포기 절대 안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거의 100% 에너지를 쓴 거죠. 반면 이제 사랑이 끝나고 나서는 5년간 다른 여자 제대로 못 만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0%인 상태죠. 즉 백현 씨는 적당히 사랑하는 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애매해도 아마 심리적으로는 엄청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은 두 개로 나눠서 볼 거예요. 먼저 카레 만드는 장면이에요. 백현님이 현지님 몰래 새벽에 카레를 한 솥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자 출연자들끼리 물어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백현 씨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백현님은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그냥 굳이 필요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입주 요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카레 만든 걸 알게 되면 전 여친, 즉 X가 알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들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백현 비겁한
비겁한 놈이다, 센 척하는 놈이다. 그런데 백현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 절대적 가치가 있는 여자한테 저렇게 뚝딱거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못하지만 뭐 행동으로 나름 표현을 한 거고, 프레임을 느끼는 여자 앞에서 뇌정지가 오면서 사회성이 다소 결여되는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죠. 왜 백현은 자기가 만든 거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내적 프레임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연애 자존감이 낮은 남성들이 거짓말을 칠 때 전 여친 입장에서는 사실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앞에서는 매우 센 척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백현님의 심리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1단계, 전 여친 먹으라고 요리를 했어요. 미련이 남아서 배려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준 거죠. 2단계,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한 거 티내면 마음 약해 보이잖아요. 마음을 의도적으로 숨긴 거죠. 3단계, 자기 자신을 속인 자괴감이 들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현지님에 대한 미련도 올라올 것이고 괜한 애잔함이 올라올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4단계, 연애 자존감, 내적 프레임은 더욱 하락합니다. 결국엔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면들도 나오는 겁니다. 보통 남성들은 공급자 역할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헌신을 과시하면서 여성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돈 벌어다 주기, 음식 만들어 주기, 뭔가를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백현님은 여기서 요리를 통해 사랑을 나름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숨겼어요. 결국엔 결과론적으로 사랑 표현도 제대로 못했고 자기 자신만 괴로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이건 카레랑 다른 타이밍인데 백현님이 새벽에 혼자 X 소개서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새로운 사람과의 재회를 진심으로 100% 응원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또 사람들은 백현은 거짓말쟁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백현 씨에게 현지님이 절대적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현지님은 다른 사람들이랑 즐겁게 놀고 있어요. 쿨한 척 안 하면 백현님 스스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겉으로는 상관없음 응원한다, 속으로는 눈물.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방어 기제인 겁니다. 뭐 심리학에서는 반동 형성이라고도 하고요. 자신의 진짜 감정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백현님의 여기서 진짜 감정은 현지가 신경 쓰여, 질투도 나 너무 힘들어, 이겁니다. 왜 이럴까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쿨한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 본심을 숨기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장면을 가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질투 얘기가 나옵니다. 백현님이랑 뭔가 서로 분위기가 좋았던 윤영님이 물어봐요. X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거 보면 신경 쓰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백현님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대신 너도 날 응원해라, 이렇게 쿨한 척을 하죠. 그러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내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새우를 까주면 그건 거절하지 않고 받아먹는 여자친구한테 엄청 화난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백현을 나르시시스트다, 통제남이다, 집착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지님과 연애를 할 때도 이랬습니다. 백현이 다쳐서 집에 있는데 현지가 나가서 놀고 연락이 안 되면 엄청 서운해하고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뭐 이건 0.5점짜리 스트레스죠. 친구 만나러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백현님 입장에서는 부상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환경인데 본인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10점짜리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반응을 한 겁니다. 연애 내내 과민 반응의 연속입니다. 새우 하나 까주는 것까지 문제시 삼는 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민 반응이 명확해요. 그래서 뭐 이걸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불안형 애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결국엔 내가 사랑받고 있나 이런 걸 늘 불안해하고 상대방에게 확인받으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한테 호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불안하고 내적 프레임이 낮아지면서 점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섯 번째 장면을 볼게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공개석상이었습니다. 누군가 X 속에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기서 근데 백현이 갑자기 어그로를 끌어요. 아주 큰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하고 존재감을 어필하고 모두의 시선을 받습니다. 근데 여자랑 단둘이 1대1 상황에서는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우물쭈물 애매한 말만 하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이 장면만을 보고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백현님이 일관성 없는 놈이다, 이중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 초반에 백현님 외모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특히 턱선, 어깨, 키 이런 걸 보면 이분 남성 호르몬이 넘칩니다. 근데 반전 매력은 제가 내향인이라는 거라고 했죠. IN 성향 특징이 생각이 너무 많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혼자 내적 고통 엄청 받고 끙끙 앓는 타입이에요. 이 남성 호르몬과 내향적인 성격, 이 간극이 과도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전 여친 X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존심 발동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 X 속에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성 호르몬이 문득 발동합니다. 대화를 주도해, 존재감을 보여줘. 하지만 문제는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백현님의 경우 내적 프레임이 낮은 편이라는 거죠. 평소에도 생각 정리 잘 안 되어 있는 타입인데 지금 안 그래도 마음 싱숭생숭한 상태. 그래서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상담하면서 되게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자신의 열등감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사람들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존재감을 어필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어그로 끄는 데는 성공했고 모두의 시선을 받았으며 그 순간 아마 백현님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 여기 있어. 현지 너 나 무시할 수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뒷수습에는 역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래서 제외가 안 되는 거예요. X랑 단둘이 만났을 때는 우물쭈물 사실은 X 속에서 있어. 찢은 거 아니야. 우물쭈물 이렇게 말했죠. 너나 나나 편하게 지내자. 애매한 이중 모션 내 말들만 엄청나게 보이고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은 속뜻은 나 너 신경 안 써. 이건 방어 기제입니다. 실제로는 제발 날 봐줘. 정반대말이고요. 자존심 부리면서 본심 숨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향적인데 플러스 자존심이 좀 강한 타입이다. 이러면 주목받고 싶은데 또 솔직한 대화는 못하게 되는 패턴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타입들은 일시적으로 프레임 높이기, 즉 단기적으로는 고프레임을 만들기 매우 유리한데 결국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서 신뢰감 하락에 이어 가치 자체가 낮아 보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6번째 장면을 갈게요. 현지님이 입수하기 전에는 백현님이 윤영에게 2일차부터 계속 속마음 문자를 보냈었어요. 3일차 볼링 데이트 때는 윤영씨에게 이제 볼링을 가르쳐주면서 스킨십도 살짝 했고 전시 취향 공감하면서 친밀감 형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젠가 게임 이런 거 하면서 5초간 손깍지 미션 할 때는 또 다른 사람 지현님을 지목하기도 했고요. 단체 토킹룸에서 윤영님과의 대화 선택 안 하고 현지와의 통화를 선택했습니다. 태도가 180도 변화한 거죠. 이 장면에서도 백현님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백현 쓰레기다, 윤영을 이용한 놈이다. 하지만 백현님은 전 여친이 입수하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현지님이 없을 때는 윤영이랑 좋게 지내볼까?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현지님이 온 뒤로는 내가 진짜 원한 건 현지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만큼 현지님의 프레임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는 케이스예요. 대체자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체자라고 하는 건 내가 사귈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사람을 의미해요. 백현님 입장에선 윤영은 대체자 후보군이었던 거죠. 근데 현지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나요? 바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프레임 초기화가 일어났어요. 백현님이 윤영님의 프레임을 살짝 느끼려던 찰나에 전 여친 현지님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윤영님의 프레임이 초기화된 겁니다. 제가 아까 아니면 도, 0 아니면 100 프레임에 민감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내담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처음엔 헤어진 전 연인 잊기 위해서 소개팅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봤는데 도저히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백현님의 현지님의 프레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 정리가 100%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백현님의 환승연애 6가지 주요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백현님이라는 남자를 분석해 볼게요. 백현님의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는 현지님에게 올인했다. 그리고 적당히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 두 번째는 반응적이다. 1점짜리 스트레스에 10점처럼 반응한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도 공격적인 대답이 나올 때가 있다. 세 번째, 이건 내적 프레임이 낮아서 그렇다.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불안해서 거짓말로 본심을 숨기고 무리수 두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다. 네 번째, 불안하다. 불안하니까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 현지님을 너무 깊이 사랑해서 불안한 것이다. 즉, 백현님은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내적 프레임을 숨기고 본인의 가치를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너무 허세 섞인 모습이 나오거나 자기의 강한 모습,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서 저런 거다 가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5년 동안 사실상 솔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백현님이 현지님에게 너무 깊이 올인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현재 백현님의 문제이자 장점입니다. 문제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불안하고 과민 반응한다는 거고요. 장점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가는 진심과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현님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5만 건 상담하면서 내적 프레임 낮은 사람들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적당히 사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아니면 100 말고 70% 정도로 사랑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거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과민 반응하고, 과민 반응하니까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민 반응을 줄이는 훈련 자체가 필요해요. 이건 점수 매기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 지금 이 말을 듣고 화가 나는데 이 상황이 1점짜리 스트레스인가 아니면 10점짜리인가? 나 예쁘지? 이건 1점이에요. 이별 통보는 10점이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일부러 시간을 지연시키고 늦추는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5초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게 10점짜리 반응할 일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훨씬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솔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카레 내가 만들었어. 너 신경 쓰여. 아직 마음 정리 안 됐나? 민망하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라는 걸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잘 안 되면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의외로 혼자서 고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외하고 싶은 여자분들은 내적 프레임 낮은 남자 패턴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뭐였죠?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뒤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울고 있고요. 거짓말과 자존심으로 본심을 숨깁니다. 이런 남자들을 상대할 때는 적당한 거리감 유지, 그리고 공백기, 상대방이 이제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너무 심하면 떠나야 됩니다. 제 이전 영상 중에 나르시시스트 영상도 한번 복습해 주세요. 사랑이란 건 서로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더 깊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 유지 중인 분들은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센 척하는 게 불안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읽어줘야 되고 너가 불안한가 보다.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들 한 번씩 해줘야 합니다. 물론 반복되면 떠나야 되는 게 맞죠. 적당히 사랑하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훈련을 해보시되 너무 심하면 이제 떠나는 액션도 취해야 합니다. 먼저 이별 통보해서 상대방을 미치게 만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헤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생각할 시간 갖자 정도로 거리감 그리고 수위 조절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남자분들 본인 스스로 백현님 스타일인 분들은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고 있구나. 내가 뭐 아니면 도 0 아니면 100으로 무리해서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부터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너 신경 쓰인다. 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프레임이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얼굴값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내 여친이 내 눈엔 엄청 예쁜 여자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너무 예뻐서 경쟁자들 때문에 늘 불안한 심리일 텐데 여기선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해요. 내가 너무 불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나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기고만장해질까봐 깎아내리고 신뢰감 테스트를 반복하면 결국엔 여자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내가 하남자라서 불안해서 본인에게 틱틱댄다는 걸 이걸 눈치를 채고 여러분의 가치 자체를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 이별 통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승연애 4 백현님 케이스를 재회심리학 관점에서 완전히 한번 뜯어봤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백현님 그냥 무적정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깊이 사랑해서 불안할 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런 행동을 이해는 하되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거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백현님과 현지님 연상연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누나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연하남들은 괜히 누나가 혼내는 느낌 혹은 가르치려 드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내적 프레임이 낮은데 더 방어 기제를 펼칠 때가 있거든요. 이 연상연하 커플에서 자주 나오는 흐름이라는 것도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남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이 이런 남자인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뜨끔하시다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여자친구 마음을 덜 아프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나도 이런 남자와의 재회를 원한다 혹은 백현님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시간이 될 때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 상담사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